2021년 1월 21일 목요일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료 추천 종목은 어디서 보냐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어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맨 위에 나오는 저희 홈페이지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이거 누르시고 1월 21일 목요일 무료 추천 종목 있죠.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제가 장중 시황과 리딩을 댓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산중공업 왜 안 가냐, 목표가 10원 남겨놓고 이거 왜 안 가는 거야 이거. 목표가 5,360원인데 좀 가. 형님 단타할 때 상승을 보고 물타기해서 들어가도 되나요? 우리 홈페이지에 무료 추천 종목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니 너가 알아서 판단해. 무료 추천 종목은 워낙 단타로 진행되는 거라 리스크가 커. 정말로 괜히 따라 했다가는 손실 보기도 좋아. 무료 추천 종목은 그냥 공부하는 용도로만 써. 그걸로 뭐 큰 돈 벌려고 절대 하지 말고. 이거 수산중공업 목표가가 5,360원인데 또 이번엔 뚫어내겠네. 오케이, 수산중공업. 오케이, VI 수산중공업. 좋아. 샤샤샤샤. 코아시아가 대박이 났네. 코아시아가 진짜 버틴 보람이 있다. 와, 코아시아 진짜. 이거 코아시아 저희 VIP 추천 종목인데, 코아시아를 언제 매수했냐면 11월 25일날 들어갔네. 좀 오래되긴 했구나. 결국은 수익을 보고 나왔네. 와, 이거 코아시아를 11월 25일 코아시아를 이때쯤 매수해놨거든요. 이게 2차 매수까지 들어갔어요. 이거 전략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분할 매수의 중요성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분할 매수를 개인들이 꼭 해야 되는지. 제가 항상 전략표를 다 짜요. 그래서 원금이 3천만원일 경우에 매수 비중은 20%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600만원어치만 사라는 건데, 이 600만원을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하라는 겁니다. 분할 매수를. 그래서 1차에는 그때 당시 코아시아가 이제 9,300원 부근이었으니까 9,300원에 160만원어치만 사는 거예요. 그럼 목표가가 11,000원이 되고, 근데 2차가 지금 8,370원에 있었잖아요. 근데 코아시아가 8,370원까지 한번 내려왔었어요. 코아시아가 1차가 9,300원 매수였고 9,300원이면 넉넉하게 드렸으니까 여기까지였네요. 1차 매수가가 9,300원 부근, 이 구간이었었고, 그 다음에 2차가 8,370원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가격이 오게 되면, 자, 저는 여기에서 코아시아를 들어갈 때, 이 코아시아가 뭐 하는 회사냐면 시스템 반도체 만드는 회사예요. 반도체 관련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찍고 나서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 저점을 끌어올리는 게 눈에 보이시죠? 여기 한번 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쌍바닥을 한번 그리고 저점을 처음으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매수 시점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횡보가 나오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종목이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얘가 생각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이 구간을 이탈하는 모습까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분할 매수를 애초에 계획을 안 세우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매수를 했을 때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락폭이 벌써 몇 %가 생기는 겁니까? 못 버텨요. 손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할 매수 계획을 제가 표를 보여드렸죠. 짜놓고 들어가게 되면 떨어진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는 겁니다. 왜? 나는 애초에 떨어질 것까지 생각을 해서 1차, 2차, 3차까지 다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1차에서 매수 들어갔다가 종목이 내 생각대로 안 갔어요. 근데 떨어지니까 2차 매수가 계획대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평균 매수 단가가 쭉 내려가겠죠, 밑으로. 결국은 떨어지고 나서 코아시아가 폭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아시아 여기 보시게 되면 1차 9,300원, 2차 8,300원, 3차가 7,950원이었는데 3차까지 됐으면 진짜 좋았을 건데, 3차 매수가가 7,950원인데 최저가가 7,960원까지 내려왔어요. 10원 차이로 3차 매수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 매수까지만 돼가지고 2차 매수가에 대한 20% 목표 수익률을 잡게 되면 목표가가 1,6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돌파를 하게 되면서 수익을 보게 되었죠. 왜 여러분들께서 전략표를 이런 식으로 짜놓고 꼭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분할 매수가 왜 필요한지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가격으로 잡게 됐을 때,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주식을 살 때 내가 이 자리에서 샀는데 주식이 올라가기를 생각을 하고 사겠죠. 근데 그게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가는 케이스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종목이 나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좋은 종목을 사는 게 제일 첫 번째긴 하는데, 이 좋은 종목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격표와 전략표를 짜놓은 상태에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떨어진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1차에서 2차까지 분할 매수가 이루어지고 종목이 급등이 나오게 되잖아요. 결국은 수익 보고 나왔잖아요. 20% 수익 보고. 이해하셨습니까? 간밤에 다우지수가 0.83% 상승이 나오고 나스닥도 상승이 나오면서 양 지수 모두가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요즘
요즘 미국 증시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예전에는 원래 시간으로만 따진다 그런다면 한국 증시가 먼저 열리고 저녁에 이제 미국 증시가 열리는 건데, 예전에는 미국 지수가 간밤에 우리가 저녁에 자고 있을 때 미국 증시가 그날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날 한국 증시가 영향을 받고, 하락이 나오게 돼도 그 다음날 한국 증시가 영향을 받고,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한국 지수를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따라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원래는 그게 맞겠죠. 왜냐면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더 빨리 열리니까.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경제 대국이고 세계 모든 금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미국을 많이 따라간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어찌됐건 어제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모두 다 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었어요. 어제 이제 상승이 나왔던 표면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식적으로 대통령 취임식을 완료를 했죠.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을 펼칠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 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큰 소요 사태를 일으키지 않고 평화적으로 정권이 이양이 됐다는 그러한 안도감, 이러한 부분들이 맞물려서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1차로는 3000을 보세요. 그리고 2차로는 2930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가 3000을 만약에 다시 한번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식을 총 1억 원어치 갖고 있다 그런다면 여기에서 한 30%는 현금화를 시켜놓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70%는 주식을 갖고 가는 거고, 그리고 또 2930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현금 비중을 더 크게 늘리면서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지금 코스피의 그림은 현재 구간에서 급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이 박스권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3000에서 3200선 박스권 안에서 지수가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단 일주일이 됐던 2주일이 됐던,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이 이틀간 발생을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을 거의 다 잡아먹고 다시 여기까지 원상복구를 시켜놨어요. 3일 만에. 대상승장과 대폭등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첫 번째로 대형주와 우량주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 나갑니다. 2차적인 종목들은 뭐가 움직이냐, 코스닥 중심의 테마주, 중소형주들이 단기 테마와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이 2차가 나와요. 세 번째 파동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예를 들어서 대형주의 차트의 모습이고, 1번은 대형주의 같은 시간 내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중소형주 차트의 모습이에요. 중소형주는 반대로 횡보를 하다가 떨어집니다. 횡보를 하다가 떨어졌다가 대형주가 빠지게 되면 중소형주들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3차가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 조정을 받던 대형주들도 올라가고요, 중소형주들도 같이 올라갑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양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그냥 올라가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증시는 두 번째 파동의 구간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중소형주들이 치고 올라올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엄청 올라가고 있죠. 지금 제가 지금 방금 했던 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라는 종목들 잘 가죠. 공부를 하라면 좀 공부를 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공부할 종목을 하나 드릴게요. 파라텍. 다소 고점인 종목이긴 한데 공부할 가치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고점 종목이라고 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또 무조건 저점 종목이라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고점 종목을 공략을 할 때도 매매 구간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파라텍 제가 공부하라고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용재 형이 보통 고점에서 종목을 들어가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파라텍은 지금 저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늘 그렇지만 타이밍의 문제고 타점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파라텍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간에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 안 들어갑니다. 갔다 가다가는 어떤 패턴이 나오느냐,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이런 패턴. 내가 좋다고 고점에서 이렇게 샀어. 더 갈 줄 알고.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들어갔어. 수익 보고 있네? 더 먹어야지, 안 팔아야지. 이러다가 어떻게 된다? 이런 꼴을 당한다.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샀다가 꼼짝없이 여기에 물려버려요. 그러면 어디까지 빠지느냐? 여기까지 빠져요. 4,200원까지. 그러면 이거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에서는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용재형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고점인 종목들은? 고점인 종목들은 들어가는 게 충분한 기간 조정과 횡보를 거쳐야 돼요.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져서 미친듯이 올라갈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을 받고 박스권을 한번 그리고 매도 물량을 충분히 소화한 그림이 나와지게 되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고점 종목이라 해서 무조건 피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보면 종목들이 상승 종목이 나오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미친 듯이 올라가는 종목과 하나는 이게 같은 기간이라고 했을 때 시간이라고 이 위에 있는 그래프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요렇게 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요렇게 가는 거는 말 그대로 테마와 장기성 투기 자금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밑에 것처럼 요렇게 움직이는 거는 기업의 가치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볼륨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파라텍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고점에서 충분히 공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종목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근데 간단한 제가 힌트만 몇 개 드리자 그런다면 소화 관련돼 가지고 대장 업체입니다. 손 떼라. 손 떼라.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공부를 충분히 해보고 매매를 할 사람들은 하고 말 사람들은 말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요즘 메리트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손절가 잡기도 편하죠. 12,000원까지 12,000원까지 손절가를 보고 1차 매수 뭐 2차 매수 그 다음에 3차 매수 손절가는 12,000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짜서 들어가게 된다 그런다면 그림이 괜찮을 것 같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전 주요 이슈 점검. 네이버 세계 1위 웹소설 플랫폼 인수. 네이버가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을 앞두고 글로벌 1위 웹소설 플랫폼을 인수했다. 웹툰과 웹소설을 연계한 세계 최대 스토리텔링 플랫폼 구축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평가다. 제가 계속해서 관련 이야기를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웹툰과 관련된 웹소설과 관련된 종목들 지속해서 좀 보고 공부 좀 하라고요. 웹툰 관련된 주식들 아시겠죠? 오케이 거기까지. 오케이.